이번에는 유한소수 판별 및 유한소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우선 유한소수의 판별법을 한번 3단계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뭘 하는 거냐면 항상 기본적으로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자와 분모를 모두 소인수 분해를 해주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약분할 게 있으면 약분할 걸 찾아서 전부 다 뭐를 진행을 합니까? 약분을 진행을 합니다. 약분을 진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분수를 만들고 싶은 거냐면 기약분수의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약분을 통해서 기약분수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보면 되나요? 그렇죠. 분모를 보는 거죠. 그래서 분모에 소인수가요. 그쵸? 소인수가 2 또는 그죠? 2 또는 5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 녀석은 유한소수가 됩니다. 유한소수.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수를 소인수 분해를 했는데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a 이런 식으로 됐다고 쳐요. 그러면 자 약분이 다 됐는데 이 상태에서 분모에 뭐가 있습니까? 3이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이 유한소수가 되려면요. 자, 유한소수가 되려면 그랬어요. 이게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에 누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3이 없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a는 뭐의 배수가 돼요? a는 3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요거를요. a는 3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를 우리가 기호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쓰냐면은 a는 3 곱하기 k의 형태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여기다가 k는 자연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하분수를 나타낸 이후에 분자가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기하분수로 다 나타냈어요. 나타냈는데 이렇게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 힘듭니다. 위에 거보다는 아래 게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은 두 부분을 일단은 따로 한번 화면을 구성을 해보죠. 자, 그러면 두 문제를 가지고 한번 따로 이렇게 화면을 구성을 해보면 자, 유한소수의 개수가 자, 1번 문제인데요. 분수가 기하분수로 표현을 했는데 2의 3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a분의 1이에요. 이거를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소수가 된다고 할 때 이때 a 값이 될 수 있는 게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봐야 되는 게요. a가 1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기 때문에 1부터 100까지 총 100개입니다. 100개. a가 몇 개라고요? 1부터 100까지 총 100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100개의 수를 다 집어 넣으면서 순환소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분모가 2나 5 이외에 다른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걸 일일이 다 찾을 것이냐? 그러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 팁을 줄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경우에 쭉 A가 1부터 100까지 진행을 할 때 순환소수가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여기다 팁을 주면은 유한소수의 개수보다요. 순환소수의 개수가 많습니다. 순환소수의 개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순환소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순환소수를 세는 게 아니라 거꾸로 유한소수의 개수를 세서 전체 개수에서 빼는 게 좋습니다. 왜? 유한소수는 세기가 더 간편하거든요. 왜 간편하냐면 분모가 2나 5로만 구성이 되면 유한소수니까 A 값 중에서 2나 5로만 구성된 거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찾는지를 잘 보세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표를 하나 그릴 겁니다. 표를 하나 그릴 건데 표를 하나 그린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자, 한쪽 방향에는 2의 거듭 제곱을 쓸 겁니다. 2의 거듭 제곱을 쓰는데 중요한 건 맨 앞에 1을 써야 돼요. 1을 쓰고 나서 2의 거듭 제곱을 씁니다. 자, 2의 1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2의 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여러분 2의 4제곱이 얼마예요? 16입니다. 그 다음에 2의 5제곱, 32, 2의 6제곱, 64 까지만 쓰면 돼요. 왜냐하면 2의 7제곱은 어차피 100이 넘어가기 때문에 2의 7제곱이 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로 방향에다 뭘 쓸 거냐면 5의 거듭 제곱을 쓸 거예요. 5의 거듭 제곱을 쓸 건데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1을 반드시 써줍니다. 1을 써주고 5의 1제곱 써주고요. 5의 1제곱은 5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5의 제곱을 써줍니다.
5의 3제곱은 125잖아요. 125는 100을 넘어가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00을 넘어가지 않는 수들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 교차점에다가 뭐를 쓸 거냐면 가로줄과 세로줄의 곱을 쓸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2나 5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수들만 써지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수를 쓸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1을 왜 써야 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여기다가 1 곱하기 1하면 1이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5를 하면 5입니다. 그리고 1 곱하기 25를 해주니까 여기가 25죠. 그쵸? 요거는 누구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5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을 안 쓰면 5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숫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1을 써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로줄을 써보죠. 전부 다 2배씩 되니까 이것도 2배씩 해주면 됩니다. 2배씩. 자, 2. 또 2배 해주면 4. 2배 해주면 8. 16. 32. 64 이렇게 써주고요. 됐죠? 128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100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5에다가 2 곱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배씩 해주면 돼요. 2배씩 해주는데 10, 20, 40, 80 그리고 쓸 필요가 없죠. 160은 100이 넘어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25에 2배를 해주면 50이죠. 50을 2배 해주면 얼마예요? 100. 됐습니다. 딱 요까지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요. 요 표 안에 들어있는 수들은 뭐냐면요. 2나 5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요 숫자를 A 대신에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유한소수들이 되겠죠. 이게 유한소수가 되는 녀석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거 개수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개수를 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입니다. 그쵸? 유한소수가 15개이기 때문에 순환소수의 개수는요. 전체 개수가 몇 개였어요? 100개였죠. 100개여서 유한소수가 되는 개수인 15개를 빼주면 우리가 85개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볼 건데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의 차이점이 뭐냐면 1번 문제는 분자가 1인데 지금 두 번째 문제는 분자가 3이에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소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유한소수의 개수를 빼는 것까지는 똑같은데요. 중요한 건 위에랑 아래가 다른 게 뭐냐면 위에 거는 A가 반드시 2와 5로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밑에 거는요 3이 한 번까지는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가 3이라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A가 3이면은 3이 분자 있기 때문에 약분되잖아요. 결과적으로 3이 없어지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A는 자 보세요. A는 2나 5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3은 한 번까지 그쵸? 한 번까지 포함이 가능하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자, 위에 있던 표를 이용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위에 표에서요. 기본적으로 여기 써놓은 게 뭘 써놨어요? 그렇죠. 2나 5로만 구성이 되는 걸 썼죠. 그쵸? 그러면 3이 한 번까지 포함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위에 만들어 놓은 요 하늘색 표에다가 3씩 곱한 거를 쓰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1에다가 3을 곱하면 뭐가 돼요? 1에다가 3을 곱하면 3이 되겠죠. 그쵸? 3부터 여기 2에다가도 3 곱하고 4에다가도 3을 곱할 거거든요. 그 표를 여기다가 쭉 쓰는 거예요. 즉 3에다 2배라면 뭐가 되겠어요? 6 되겠죠? 6, 2, 12 그러니까 6, 2, 12는 4에서 3을 곱해서 만들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2씩 곱하는 것처럼 여기도 2씩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 곱하기 2 하니까 24, 그 다음에 48, 그 다음에 9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3이 한 번씩만 들어가는 거죠. 됐죠? 그 다음 여기 다음 5 있죠? 5에다가 3 곱하면 얼마입니까? 15죠? 또 2배씩 해줍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30, 60, 그 다음 120이니까 쓸 필요가 없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25에다가 3을 곱해주면 얼마예요? 75죠? 75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100이 넘어가기 때문에 노란색이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요거까지가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이죠. 즉 앞에서 구한 요 하늘색 수하고 아래에서 구한 요 노란색 수가 합쳐져서 유한소수가 되는 개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 개수에서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을 빼주면 순환소수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